어떤 일정을 체크하고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간밤에 있었던 FOMC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할게요.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었죠. 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이번에 기준금리를 2회 연속으로 동결을 했어요. 그 말은 금리가 변하지 않았다는 거고 지난해 12월 이후로 금리는 4.25에서 4.5% 사이에서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동결된 이유는 연준이 미국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미국과 한국 간의 이 금리 차이는요, 1.75%로 유지됩니다. 즉 한국은 미국보다도 금리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죠. 자, 연준은 금리를 동결한 이유를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설명을 했어요. 연준은 경제 활동이 견고한 속도로 확대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 시장도 여전히 건강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 경제가 비교적으로 좀 좋은 상황이라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는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언급을 했습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덧붙이면서 2%라는 이 목표치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경제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덧붙였어요. 경제 상황이 좀 불확실하다는 점을 인정을 한 것이죠. 이렇게 경제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더 어려워집니다. 이번 금리 동결 결정은요, 만장일치로 이뤄진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12명의 연준 위원 중에서 11명이 금리 동결에 동의를 했지만 나머지 크리스토퍼 월러는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이는 연준 내에서도 좀 금리 동결에 대해서 의견 차이가 있었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번 회의에서 또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기존의 2.1%에서 1.7%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덜 성장할 것이라고 본 거죠. 물가 상승률 같은 경우에는 2.5%에서 2.7%로 조금 높여 잡았습니다. 연준이 물가 상승률을 조금 더 높게 전망을 했었던 이유 살펴보면 관세가 있었어요.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이 물가에 좀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죠. 연준은 관세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을 언급을 하면서 관세에 의한 물가 상승은 일시적인 현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자, 그러면 금리 전망은 어떻게 될까? 연준은 점도표를 통해서 향후 변동에 대해서 좀 예측을 공개를 했는데 이번 점도표에서는 올해 말 기준금리가 3.9%로 예상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금리를 0.25%씩 두 번 더 내릴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를 한 거죠. 자, 하지만 이 점도표에도 조금의 변화가 있었어요. 3개월 전에는 금리를 두 차례 더 내릴 것이다라고 본 의원들이 되게 많았지만 이번에는 그런 의견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 내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목소리가 좀 줄어들었다라고 분석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금리 인하 횟수가 두 번에서 한 번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커졌다고 봐도 좋아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기자 간담회에서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어요. 의장은요, 1970년대처럼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오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실업률이 4.1%로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이며 인플레이션도 서서히 낮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경제 상황은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자, 오늘 이 발표에서 좀 중요한 부분은 연준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괜찮다라고 보면서도 앞으로의 불확실성에 대비하고 있다라고 한 줄 정리 가능합니다. 자, 연준이 또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을 약간 하향 조정했지만 여전히 금리 인하를 예고했다는 점 역시도 중요 포인트로 짚어가 보도록 할게요.